브라질의 의류업계는 한국계가 장악한 분야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는 약 3,000개로 추산되며 중고가 여성의류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한인 이민의 역사는 1963년 103명의 농업이민단이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농업에서 벗어나 1960년대 후반 상업지역에 유입되었고 봉제업에 투신하게 됩니다. 이후 1970년대 들어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던 이 분야를 빠르게 장악하게 되죠. 이런 유류계의 한국인들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상파울루의 봉헤치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브라질 내 새로운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뜨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의 한국화를 다룬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상파울루의 어느 동네를 변화시키고 있는 K-팝 열풍, 좋거나 그리고 나쁘거나. 봉헤치로가 항상 K-팝의 중심지였던 건 아니다. 상파울루의 중심지역인 이곳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수백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국 대중문화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마스크와 색색의 탄산음료, 그리고 떡국, 비빔밥과 같은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디어에서 본 한국 제품을 찾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K-드라마 및 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에 쏟아지는 세계적인 관심들, 카페, 바, 슈퍼마켓 등은 이러한 물결에 올라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살의 학생으로 K-팝 팬인 카밀레 몬테레이로 씨는 말한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엔 그런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상파울루의 한국영사관은 봉헤치로를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 영사관은 이 지역의 가로등을 한국풍의 등불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보수공사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이 지역의 주요 거리 중 하나인 프라테스 거리의 이름이 한국을 뜻하는 포르투갈어인 프라테스 코레이아 거리로 변경되었다. 영사관은 또한 지하철역의 이름을 티라덴테스에서 티라덴테스 코레이아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인상 한국 상파울루 총영사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봉헤치로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이 제안은 모든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지하철역 이름에 한국을 넣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를 지우려는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70년경에야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 비즈니스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현지 소매상협회에 따르면 현재 봉헤치로에 등록된 기업 중 약 80%가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직원 대부분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상파울루로 이주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이민자 또는 북동부 및 기타 지역 출신 브라질인이다. 오늘날 봉헤치로엔 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따라서 가로등을 한국식 조명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가장 양극화된 충돌을 일으킨 제안 중 하나였다. 봉헤치로 문도의 일원인 건축가 가브리엘 나이스타인은 말한다. 우리의 비판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 커뮤니티를 향한 것이어서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막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봉헤치로가 한국인들만의 동네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염두에 두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이 단체의 일원인 줄리 로마노는 지역 주민들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사업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로등 교체 같은 것들은 지금 이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조명 프로젝트는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가진 동네 이미지를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봉헤치로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새로운 방문객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역사에는 눈엔 잘 띄지 않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몬테레이로 씨는 말한다. 봉헤치로엔 물론 한국 문화가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양한 문화도 함께 섞여 있고 그것이 또한 이곳의 매력입니다. 그는 10대 여동생 제니퍼와 함께 2019년부터 카페 등에서 열리는 K-팝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주말이면 전통 음식과 K-팝 상품을 파는 가판대와 라틴 아메리카 노점상들로 가득한 거리시장인 페이리냐 두봉 레치로에 자주 간다. 이곳의 주요 명소는 아마추어 K-팝 댄스 공연이 열리는 임시 무대이기도 하다. 한 번은 볼리비아 그룹이 이 무대에서 K-팝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멋졌어요. 또한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때면 주변 거리에서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들도 자주 목격합니다. 이 지역의 일부 사업주들은 영사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안을 하면 똑같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 문을 연 쇼샤나 델리쇼 레스토랑의 소유주 중 한 명인 벤자민 세루 씨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사관이 도로 이름을 유대인의 거리로 정하고 다윗의 별이 달린 등불을 달며 세속 무용 공연을 홍보하기로 결정했다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영사관의 프로젝트엔 문화의 자기이국화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극한 대립이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문화의 파급력과 존재감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진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영사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문화 침투와 영향력 확대에 관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 소수의 문화로서 일방향의 홍보를 해도 되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